안녕하세요. 진리서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다들 좀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감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부 인사할 때도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이 감기는 왜 걸릴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의해서 감기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사실은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세균에 의한 경우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죠. 양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한약 치료도 하고 침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감기에 걸렸는데 한의원에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잘 고쳐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감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열이라든지 콧물, 기침 이런 것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열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콧물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기침까지 좀 끌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침이 나 감기 걸렸다 나았는데 기침이 한두 달 동안 안 떨어져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침이 뭐 4주, 8주 이상 넘어갔는데도 계속 안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폐 쪽에 어떤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 폐렴이나 결핵 같은 것이 좀 의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양방에서는 뭐 해열제를 주시기도 하고 진통제, 몸살 기운이 있으면 진통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편도나 인두 쪽에 하얗게 뭔가 끼어 있고 이런 세균성의 어떤 증상이 의심이 되면 항생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우리 아이 감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소아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세요. 한의사가 아니신. 일본에는 참고로 한의사는 따로 없고 그냥 전통의학을 같이 사용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만약에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아이한테 항생제를 꼭 써야 할까라는 얘기를 이제 양방 선생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아이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면역이 엄마한테 처음에 받은 게 있고, 그것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다 이제 좀 없어지면서 스스로 이제 면역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6개월이 지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애기들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들이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잘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항생제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혹여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애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특히나 항생제를 좀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읽고서 좀 나눠보고 싶어서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부터 귀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얼굴이 작으니까. 그래서 비염이 만성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감기를 심하게 오래 앓아서 콧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계속 귀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중이염이거든요. 그래서 중이염을 앓는 경우에 또 적절한 세균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양약 치료, 항생제 치료가 매우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항생제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이염에서 한약을 사용해서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 않고 보험이 되는 뭐 이런 약들을 요새는 많이 한의원에서도 구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증상을 얘기하시고 목이 따갑다 아니면은 뭐 콧물이 난다 할 때 초창기에 가셔야 돼요. 대신에 초창기에 가셔야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짜먹는 거 하나 받아오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드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고, 아이들용도 이렇게 만들어요. 달콤하게 좀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한의원에 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도 같이 하게 돼요. 침 치료는 이제 우리 감기와 관련된 장기가 폐예요. 그래서 폐에 관련된 침 치료를 또 하기도 하고, 뜸도 뜨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시면 초기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약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감기약 양약 때문에 혹시 소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의 치료는 일단 이렇고요. 그러면 예방법은 무엇이냐?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죠. 면역력을 잘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몸이 으슬으슬할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감기 초기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면 이쪽에 뒷목에 보면은 우리가 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런 또 보면 약간 패인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풍지혈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런 곳이 바람풍자예요. 그래서 바람이 모이는 연못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맞으면 좀 몸이 춥고 그날은 약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한의학에서는 이런 쪽으로 다 바람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막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이 있는 날에 옷을 얇게 입고 나가서 덜덜 떨었다. 그러면 이제 샤워하실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따뜻한 물을 이쪽 뒷목 쪽에 충분히 좀 쐬주신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핫팩을 좀 뒷목에 대고 주무신다거나 그러면은 훨씬 좋은 몸 상태가 좋아지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